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묵자와 한비자, 묵가와 법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나오는 주제들은요. 제자백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가사상 그 외에 그들과 함께 대비를 이루면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요.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의 주주와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기되는 묵가라고 했을 때는요. 묵자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사상, 그것을 통해서요.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한비자에 관해서는 그의 인간관과 정치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묵가의 사상을 말씀드렸고요. 법가의 사상을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인물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묵가의 사상을 잘 보시면은요. 유가의 사상과 대비되는 점을 보인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점이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법가 사상에서는요.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유가의 순자와 인성론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더 나갔을 때요. 그 인성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통치를 펼칠 것인가에 관해서는 두 사상과 간의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아셔야 지금까지 출제되는 문제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울 내용이 아니라 이해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자가 묵가인데요. 묵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자 얼굴 한번 잠시 볼까요? 자, 이 사람은요, 생물 연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요, 공자보다 조금 후에, 맹자보다는 조금 전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은 묵적인데요. 이 사람이 성이 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의 성이 묵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설은 이 사람이 묵형이라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묵시일 것이다. 그 묵형이 뭐냐? 자신의 죄를 이마에다가 묵으로 떠 넣는 형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묵시일 것이다. 또 하나의 설은요. 이 사람이 얼굴이 까매서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묵시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어요. 그건 왜? 이 사람은 아마도 노동자 계층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 설을 왜 말씀해 드렸느냐? 묵형을 받았다라는 것 당시에는요. 지배계층은 형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노동자 계층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피지배계층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유가의 사상은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표현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묵자의 사상은요. 피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가의 이론과 묵가의 이론은 대비되는 면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재밌게 찾아보시다 보면 출제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지금 재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에 착안해서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자, 이 묵자는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시대, 혼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유가와는 다른 설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자신, 그리고 나의 집, 나의 나라를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하지만 묵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오히려 더 사회 혼란의 원인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유가에서 말하는 사랑, 인이 있었죠. 인이라는 사랑이요. 차별애. 그래서 결애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습해 보면 나 자신을 수기수양하죠. 그리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을 합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나의 이웃, 사회, 국가로 확대가 되어 나가죠. 그래서 그 기본은 차별이 있죠. 어떻게 존, 비, 친, 소를 구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육아의 이는 차별적이고 구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분별적인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육아의 사랑에 의해서 보면은 이러한 구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고 이걸 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러한 별이 없는 평등한 사랑 혹은 우리가 무차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서만이 사회 혼란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한 단어를 조금 이따 필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집을 사랑하듯이 타인의 집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듯이 다른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오히려 나에게 돌고 돌아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묵가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선생님과 필기하면서 함께 보실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띄워놓은 화면을 보시면은요 그 육아의 행동 강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강조하는 점들인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지금부터 외우지는 마시고요. 중요한 건 두세 가지 정도 외우고 나머지는 그 맥락을 이 묵가의 논리대로 우선 이해를 해두세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요. 겸애가 나왔습니다. 요 단어는 우선 암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겸애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적인 사랑에서 보여지는 차별적인 사랑, 분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평등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묵가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익을 중시합니다.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해서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 교리하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게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묵가 문제 풀 때 굉장히 잘 적용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겸애, 차별을 넘어서서 평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는 그 방법이 바로 비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침략 전쟁 반대. 아까 선생님 어떤 설명 드렸죠?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자신의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되니까 침략 전쟁에는 반대하게 되고요. 그 예전에 묵공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조그만 나라에 가서 그 전쟁을 도와주는데 그 전쟁은 수비.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한 수비를 하는 전쟁을 도와주는 무기를 만들죠. 그런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또 하나 이익을 서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다른 행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절용이에요. 사회적인 비용을 절약해야 되는 거, 아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위한 실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장인데요. 여러분들 왜 예전에 3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노동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뭐 아이를 낳지도 않았대요. 그런 식으로 그 3년상을 호화롭게 치르다 보면은 그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요. 비악 그러면 음악이요.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자 얘기할 때 흥어시 입어의 성어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아에서는요. 예와 악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인격을 완성시키는 덕목으로서. 그러나 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역시 육아와의 대립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묵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첨부적으로 알아두실 내용인데요. 천지나 명귀, 귀신 얘기하고요. 하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요.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에 따른다면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뜻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선생님이 아까 묵가라고 했을 때는 피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라고 했어요. 묵가를 따르던 피지배계층인들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적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자신들의 이론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방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것이나 합리화시키려는 것보다는 이런 하늘의 뜻이다. 귀신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좀 단합되게 보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시다 보면은 세 사람의 대화 형태, 말꼬리표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대화가 이끌어 가는데요. 하늘은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취급합니다. 하늘은 뭐 천도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늘이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 그러면 대개 친구들은 육아만 생각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과에서도 이런 하늘의 개념을 가져온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지문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윤리 문제 푸실 때 단순히 암기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해 두세요. 자, 그리고 상현과 상동은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을 따르. 그 맨 위로 가다 보면 하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급이 그 우두머리의 직급이 낮은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그 뜻을 잘 따라서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집단을 잘 이끌고 가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비명이라고 했을 때는요. 운명론에 반대하는 거예요. 운명론의 반대. 그러면 운명론을 왜 반대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우선 이론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없애주려고 하는 문과의 특성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석을 가한다면 세습에 반대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건 운명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왕위가 세습돼서 피지배 계층에게 정당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에 반대하려는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은요. 작년에 EBS 수능특강 교재에는 실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력평가에도 이러한 용어들을 써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교재에는 이러한 단어 자체는 빠졌지만 여러분들이 문과사상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때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보라고 써왔어요. 그래서 외울 단어, 우선 초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단어는 겸해와 교리의 요 두 단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용어는 꼭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되시면은요, 문과의 핵심적인 사상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했을 때는 어떤 걸 알아야 한다? 다른 학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여기에서 육아의 예와 악을 비판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하나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겸애를 얘기하는 것이 평등 무차별적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육아에서 말하는 인과 대비되는 면이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정도의 선생님이 내용 정리해 드렸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적용할 때 학생들이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강부터 쫙 풀었던 문제 선생님 다시 봤어요. 다시 보면서 문과에 관해서 쓰여졌던 선지를 한번 싹 정리를 해와봤어요. 같이 보시면서 아 이게 문과다라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는지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 이거 예습 내용입니다 라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복습으로 한번 선생님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선지만 가져왔어요. 자, 보시면은요.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남을 나와 같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겸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평등하게 사랑해라. 그래서 출제자들이 짧은 한 문장에 문과의 사상을 넣어주고 싶을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런 그 문과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뭐겠죠?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 교리였습니다. 혹은 교상리라고도 하는데요. 천하의 이로움, 이익,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문과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익을 중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이로움이 곧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입장 있죠. 그래서 이와 의가 일치가 되는 것이 문과적인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로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검소하게 생활해야 되고 낭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사치와 소비를 줄이고 생산에 힘쓰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에 적용되는 포인트를 하나 잡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요. 이로움이 곧 의로움이다. 의와 이의 관계를 문과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단편적으로 잘라 말하면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 또 육아입니다. 육아에서는 다른 시선이 나옵니다. 어땠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 떠올려 보세요. 육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제가는 의, 주, 리, 종, 견, 리, 사의 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봐도 육아에서는요. 의로운 것과 이로운 것이 있다면 무엇을 더 중시합니까? 의로움을 더 중시한다는 거야. 도덕적인 거, 도덕성을 지키면서 이로움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시각에서 그 이로움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문제를 만들 때 문과와 대비돼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하나를 배우시니까 이거 다 단순히 문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다른 사상과 같이 혼합해서 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선지 5개에서도 모든 사상가들 다 알아야 적용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문과 요 정도까지 복습했으면요. 여러분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문과 하나만 복습하기에도 아주 좋은 지문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도덕적인 명령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 아까 그 빔 프로젝트 띄우면서 행동 강령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도덕적 명령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키워드만 가지고 공부하고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 푸는 친구들은요. 이런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육아에서 하늘 강조하는데 어진 사람, 육아에서 인 좋아하잖아. 성왕, 육아의 순자가 화성기위 얘기할 때 성왕 얘기 많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합니다.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늘이라는 개념 문과에서도 가져온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우두머리를 뽑아서 그 끝에는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 결국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서로 사랑해라. 자, 요거 두 글자로 겸애 혹은 겸상해. 그리고 이롭게 해라. 그래서 그걸 같이 나눠야 되겠죠? 교상리 혹은 교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뽑아내시면 바로 문과라고 접근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진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귀에 즐거운 거, 입에 단 거, 몸에 편안한 거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문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를 추구하는 통치자는 사치, 소비,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왜? 생산에 힘쓰면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서로 나눠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교리라는 사상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왕이 사업을 일으키고 백성을 부리며 재화를 사용할 때 백성들의 이용에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재물의 사용에 낭비가 없어야 되고 백성은 수롭지 않아야 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았다. 역시 이들은 겸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익을 창출해서 서로 나누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문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봤었던 행동 강령 중에서 겸애와 교리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도 문과라고 바로 접근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게요. 기억 봅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사치와 소비를 줄여야 되고 생산에 힘써야 되니까. 기억 선지 맞고요. 니은 갑니다.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라. 이거 완전히 외워도 되겠죠? 겸애하고 교리해라. 니은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디귿번 갑니다. 노동에 힘쓰고 화려한 음악과 예법을 멀리하라. 노동에 힘써야 되는 거, 생산을 높여야 되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러자면 음악과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치와 소비의 대상이 되겠죠? 음악과 예법을 좋아하는 건 누구? 유교적인 입장. 그래서 묵가가 생각하는 이 방향은 유교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았나요? 그럼 리을 확인해 볼까요? 이익이 되는 것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와 의의 관계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이 리을의 선지를 보면 의로움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라는 얘기가 되죠. 또 같은 방향에서는 의주, 리종, 의로움이 주인이 돼야 되고 이로움은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디? 유가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묵가적인 입장에서는 의로움과 이로움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완벽하게 풀리셨죠?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찾아온 문제입니다. 그 우리 사이트 자료실에 가시면은요, 문제 올려놨으니까 그거 뽑아서 미리 한번 보시면 됩니다. 미리 못 본 친구들은요, 지금 한번 같이 보세요. 실제 수능에는 이런 실제 상황에 우리가 배운 이론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 원인, 해결책이라는 발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번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차별과 냉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조금 막 감이 센스가 빨리빨리 오는 친구들은 이 차별이라는 말도 좀 눈에 보일지도 몰라요. 출제자들은 이 지문 안에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단서를 주려는 노력을 해요. 단어 하나하나도 엄청 다듬어서 쓰거든요. 차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차별을 비판하는 거, 차별에 반대하는 그 무엇에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나번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뭐 때문인가? 근데 여기에 너무 쉽게 단서 줬어요. 자신과 자가와 자국의 이익만을 강조하고 타인과 타가와 타국은 홀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라 라는 겸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평등한 사랑. 즉 차별이 없는 사랑. 차별애를 반대하는 거죠. 별애를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그 이로움이 나한테 올 거라는 이들의 논리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겸애하고 이로움을 나눈다면, 교리한다면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묵가의 이론입니다. 그럼 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혼란의 원인,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봤을까? 1번 선지부터 복습해보죠. 조화 정신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선지라고 볼 수 있고, 서의 윤리, 서자 어떻게 마음심 같으려 내 마음을 너랑 같게 하는 거, 이거 어디서 강조했었죠? 육아의 공자가 강조한 내용이죠. 그럼 1번 정답 아닙니다. 2번 갑니다. 법에 의존하는 통치다. 그러면 그야말로 법가적인 해석일 거고, 겸상에는 여기가 맞지만 조합이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선천적인 이기심의 팽배다라고 했는데요. 선천적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은 순자나 법가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묵가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혼란의 원인으로는 적당하지 않고요. 화성기위 역시 순자니까 이 3번은 순자적인 선지에 더 가깝겠습니다. 4번 진정한 이로움에 대한 몰 이해. 이거 짧게 압축하려고 굉장히 다듬었겠죠. 진정한 이로움이라고 하는 건 나만 이로운 게 아니라 같이 이로운 거야. 내가 남을 이롭게 해주면 그 이로움이 결국 나한테도 오는 거야. 라는 게 진정한 이로움이에요. 묵가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5번 왜 틀렸는지 확인.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의 결여. 서의 윤리. 요거는 육아에서 말하는 거 혹은 공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와는 전혀 틀리죠. 그래서 정답 4번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으셨죠? 요 정도 되면 실제 수능에 지금 적용한 거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묵가에서 말하는 것이 차별 없는 사랑이었어요. 반면에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육아의 사상보다는 묵가의 사상, 양주의 사상 같은 것들이 더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묵가의 사상을 좋아하는 거, 양주의 사상을 좋아하는 게 한탄스러운 거야. 그 입장에서 묵가의 겸해라는 걸 해석했을 때는 존비 친소의 구별이 없어. 어떻게 우리 가족, 나의 부모, 그러니까 내 부모, 우리 집, 우리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남의 부모, 남의 나라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해요. 근데 맹자 입장에서는 묵가가 말하는 그러한 겸애가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이랄까? 혹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랑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구도도 문제가 만들어져요. 단순히 차별애뿐만 아니라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해석들도요. 근데 이런 것들은 3점짜리 문제 같은데 적용되니까 살짝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오시면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묵가에 관해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예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세 사람의 대화와 말꼬리표 나왔죠? 이런 문제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는데요. 발문에 고대 동양 사상가라는 발문 꼭 넣어주고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부터 볼게요. 통치자가 자연을 법칙으로 삼아 다스림이 없이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즉 이 세 사람의 주제는요, 통치에 관한 얘기예요. 주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누구? 도가에서 말하는 거, 혹은 노자의 해석이라고 더 깊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단서를 얻느냐? 키워드 가지고 문제 풀라는 뜻은 아니지만 자연을 법칙으로 삼았어요. 다스림이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무위, 다스림이 없이 다스리는 것, 무위 지치를 하게 되면 저절로 다스려진다. 무위 자연으로 저절로 다스려진다. 무위자연, 무위지치를 얘기하는 도가적인 해석인데 이거 배우지 않고도 이런 느낌이 왔다. 그러면 만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친구들,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을하고 병은 우리가 배운 거니까 꼭 아셔야 돼요. 한번 갑니다. 을, 군주는 하늘을 법도로 삼아 생산을 저해하는 번잡한 예를 고치고 천하의 이로움을 일으켜야 하지요. 느낌이 오세요? 어딜까요? 하늘을 법도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하늘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천지가 뭐냐면요, 생산을 저해하는 번잡한 예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습합니다. 생산을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사치와 소비는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려다 보면 육아에서 말하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와 소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을 서로 나누는 교상리입니다. 이로움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이 교상리를 통해서 겸상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로움을 일으켜야 한다는 거. 선생님이 아까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봤던 선지 중에서 뭐가 묵가인지 한번 쭉 정리해서 가져왔었죠. 중시하는 거, 이로움. 그러니 을은 묵가입니다. 병으로 갑니다. 왕이 성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 않는다면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단서로 차지하냐면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이 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했던 설명 중 이거 떠올려 보세요. 나라가 있고 군주가 있고 백성이 있어. 이 중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다음에 군주는 가장 천하다. 라고 말한 육아의 민본주의적인 사상에다가 맹자의 사상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육아, 좀 더 들어가서 맹자까지 가져오시고요. 함께 즐거움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겠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그러니까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라. 이거 맹자의 정치할 때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전통윤리 교과에서 나온다고.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병이 육아에다가 맹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문제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선지로 한번 갈게요. 갑을병이 주장하는 사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을병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1번. 갑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명사회를 추구한다. 이거 예습 내용이지만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라는 말은 좋겠지만요. 도가에서는 인위적인 사회 제도 자체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는 게 낫다고 볼 거예요. 차라리. 문명사회를 추구한다? 말이 좋지만 도가적인 입장에서 추구하는 사회 모습, 이상적인 사회 모습은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져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릴게요. 1번 정답 아닙니다. 2번. 을은 무지하고 무욕한 백성들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무지해야 되고 무욕해야 돼요. 백성들이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간사한 지혜도 없어요. 그런 사회는 바로 도가가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정답 아닙니다. 그럼 3번 갑니다. 3번 한번 보면요. 갑을은 인륜 도덕의 바탕을 둔 백성의 교화를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인륜 도덕의 바탕을 둬야 하는 것, 그래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것은 육아적인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리게 돼요. 오히려 공자, 맹자, 순자 다 가능합니다. 공자, 맹자, 순자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썼을 때는 이 표현이 맞겠지만 지금 완전히 다른 조합이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갈까요? 갑과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시행을 군주의 역할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병, 맹자의 입장에서 민생 안정? 여러분 선생님이 맹자 얘기할 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니 왕께서는 그것을 신경 쓰시라라고 했던 맹자의 사상이 기억나세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생 안정이라는 거 병 입장에서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왜? 규제의 시행. 갑은요, 제도, 규제 자체가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틀렸어요. 그럼 5번 갑니다. 갑을병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주장한다. 갑을병은 이라는 시작 자체가 속뜻은 이거예요. 갑을병은 다 다른 사상가지만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는 있다. 그게 뭐냐면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힘이나 군사력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평화로운 삶,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백성들을 잘 사는 것,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맞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는 맞다라고 대답해줘요. 어떻게? 이들의 방법은 다 달라요. 방법, 노선은 다 다르지만 궁극의 목적은 무위지치를 하던 아니면 겸해와 교리를 얘기를 하던 연민동락을 얘기하던 어쨌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삶을 지향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정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좋은 문제거든요.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묵가가 얘기하고 있는 사상들에 대해서는 이론 정리되었고요. 문제 적용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묵자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 남은 나머지 한 주제 법가 중에서 대표 사상가인 한비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비자 한번 얼굴 볼까요? 한비자는요, 굉장히 핸섬한 얼굴들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어떤 것이 진짜 얼굴이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전국시대 한나라의 그 재벌, 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논변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청년기였을 때 자신의 나라 한나라가 다른 강대국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뭔가 좀 쇄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왕께 상소를 올렸는데 다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자신이 이렇게 10여만 자로 딱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우연히 진시황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 내용을 보고 야,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바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정치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한나라가 진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왕이 한비자를 보내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진시황이 이 한비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머리를 쓰게 되죠. 그지만 다른 사람의 그 역모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사약을 먹고 죽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애를 살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진나라의 그 통일 이념으로 쓰임 데는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겠죠. 물론 한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법가의 사상가들도 제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 적용하신 데는 한비자 이론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론이 무엇인지 선생님과 지금부터 필기
필기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비자의 사상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셔도 문제 적용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성론, 본성론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기를 악하다, 성악설입니다. 타고난 이기심, 요거를 주목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성악설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보면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비자가 이제 순자로부터 공부를 했다라는 설이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은 엄연히 유가고요. 이 사람은 엄연히 법가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왜 썼느냐? 순자는요, 유가, 즉 인의의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백성들을 교화시킬 것을 강조해요. 비록 악하지만 화성기위, 예치를 강조하죠.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지만, 한비자 혹은 법가에서는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치에. 그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저희 반에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어떤 학생이 계속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하기는 하는데 화장 곱게 하고 머리 예쁘게 세팅하고 그러고 지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학생을 어떻게 말려서 지각을 못하게 할까? 예를 들어 육아적인 입장에서 너 부모님을 생각해봐.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러려면 이러면 안 돼. 라고 설득을 할 것인가? 한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학생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즉 인간의 감정이나 이기심을 파악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이 학생이 곱게 화장하고 머리 세팅하고 온다 그랬죠. 아침에 지각하면 운동장 5바퀴를 뛰게 하는 거야. 그럼 이 학생은 운동 잘하니까 5바퀴 뛰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바르고 온 비비크림 번지는 거, 머리 망가지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5바퀴를 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지각을 안 하게 되면 청소 빼줄게. 청소 빼주는 것 자체 이 학생이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떤 거. 청소를 빼주면은, 청소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또 머리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해서 곱게 단장하고 다시 학원차 타고 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학생이 좋아하는 걸 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상과 벌을 적당하게 줌으로써 인간들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본능을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요체라고 하는 건 기술이에요. 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기준 없이 이용하거나 조정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돼요.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즉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가 지각하지 않으면 난 분명히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각을 또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러이러한 벌을 줄 거야 라고 명확히 자세하게 써놔야 돼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자세하지 않으면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쓰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런데 이 지각하는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않거나 선생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 학생이라면 내가 아무리 상벌을 준다 그래도 이 학생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권위와 권력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다. 그런데 그거는 기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술, 법세, 법세술, 이것이 법가에서 생각하는 정치의 요체입니다. 요 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적용이 잘 되실 거고요. 여기 아랫부분 보시면 선생님 법과 술 써놨고요. 하나 빠진 것이 아까 이 세, 힘이었어요. 신상필벌이라고 하면 네가 공을 세우면 분명히 상 준다. 그런데 네가 잘못하면 분명히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요, 학생들이 어떤 육아에서 얘기하는 것들, 도가, 법, 묵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비해서 약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을 가진 친구들도 있는데 균형을 잡고 한번 잘 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지위가 높던 낮던 나와 가까운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명확하게 법을 적용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상이겠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왜곡되는 면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법과 얘기할 때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수주대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문제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문제 적용하면서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23쪽을 펴보시면 되겠어요. 동양사상가 주장이래요. 바르게 짝을 지으라는데 첫 번째 지문이 바로 수주대토의 얘기죠. 토끼가 그루터기에 우연히 부딪혀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뭐냐면 지금 선왕의 정치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그루터기를 지키고 있는 부류와 같다. 한심하다라는 뉘앙스겠죠. 그러니까 법가의 입장에서는 시대가 변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돼. 그런데 뭐 예전에 육아를 신봉했거나 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왕은 어떤 정치했고 어떤 왕은 어떤 정치했다. 훌륭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정치를 따르기를 바래. 하지만 법가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와서 정치를 해야 돼. 그것이 바로 법세술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한심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맞는 정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었던 시대의 방법을 쓰는 건 한심해.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 못 돼. 그래서 투쟁이 격심한 시대, 지금 정치를 한다면 법도를 따르게 하는 것은 성인의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투쟁이 격심한 시대에 절을 하는 것은 법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성인의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시대, 일이 없던 시대, 투쟁이 심한 시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각각 맞는 것을 써야지 그렇지 못하게 적용하면은 그거는 지혜로운 통치가 못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 각각이 강조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도덕성 함양은 어디서 강조할까요? 육아에서 강조하는 거죠.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무위, 지치니까 도가에서 강조하는 거. 1번 정답 아니죠. 2번 갑니다. 작은 영토와 적은 백성이라고 하면 소국, 과민이라고 해서 도가에서 나오는데요. 다음 강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유한 국가와 강한 군대라고 하면은 패도 정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정답 아니고요. 3번 갑니다. 도덕과 예의를 통한 교화라고 했는데요. 요거 육아에서 추구하는 거죠. 옛 방법을 쓰는 거.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시대에 쓰게 되는 새 정치의 방법은 형과 벌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옛 방법은 유교적인 그런 노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새 노선은 이것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으로 가볼까요? 교육을 통한 본성의 함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본성을 지키고 더 확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필요한다. 그러면 육아적인 해석이 강할 거고 예법을 통한 성정의 변화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악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예치가 필요하다. 누구? 순자, 화성기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5번 갑니다. 신상필벌의 원칙이라고 하면 오히려 법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인의와 자회 및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육아적인 해석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3번이 명확히 맞고요.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 학파에 가까운 내용들인지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지금 교재에 나온 문제였고 나머지 두 문제를요. 선생님이 다른 기출문제에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한번 보시면은요. 구분나무는 반드시 도직에 넣거나 불에 쬐어 바로 잡은 연후에 굽게 되고 무딘 쇠붙이도 이러이러한 뒤에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악한 본성은 성악설이겠네요. 그럼 누굴까요? 순자 아니면 한비자일 수 있겠네요. 반드시 스승이나 법도를 기다린 후에 바로 잡히며 예의를 얻은 후에 다스려진다.
원래는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화성기위하고 얘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이 악한 본성은 교화되고 변화 가능하다. 누구? 순자. 을. 명철한 군주가 신하를 통치하는 수단에는 형과 덕이 있을 뿐이다. 덕. 이거 왠지 육아에서 강조하는 것 같은데 더 읽어보세요. 이 덕은요. 상을 내리는 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처벌하는 게 형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상과 벌이겠네요. 상과 벌을 법에 의해서 강력한 세를 가지고 하는 것. 어디? 법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자와 법가에서 얘기하는 인성론은 같지만 정치의 방법은 다른 노선을 보여줄 수 있는 지문이어서 선생님이 가져왔거든요. 1번. 갑은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문제 풀게 되면 참 이런 말들이 애매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재화가 균등하다라는 의미는 지금 여기서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뉘앙스로 아마 이 단어를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순자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근데 그 공정한 거는 차등하게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신분, 지위, 역할에 따라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재화를 분배해 주는 것이 다르게 분배해 주는 것이 공정한 분배라고 보는 거지 균등하게 똑같이 주는 게 맞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 어디에 설명할 때 순자할 때 순자가 생각하는 얘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할 때 1번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2번. 갑은 부국강병을 통치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이거 틀렸죠. 왜요? 순자는 아무리 성악설을 얘기했어도 육아사상가죠. 육아사상가는 도덕과 인의에 의해서 교화가 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다는 겁니다. 3번. 을은 통치 수단으로 군주의 권력을 강조하였다. 어때요? 법, 세, 술, 그중에 세. 권력 필요하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을은 성인에 의한 덕치를 주장했다. 성인과 덕치를 주장하는 것은 유교적인 해석에 다 들어갈 수 있죠. 법과는 아니라는 거죠. 5번. 갑을은 도덕에 의한 백성들의 교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육아 사상가들에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법과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복습 잘 되셨죠? 그러면 마지막 한 문제만 한번 더 풀어봐요. 자, 한 문제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요. 여러분들 평가 문제가 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답을 잘 맞추냐 분석해서 실제 수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라는 발문 역시나 있습니다. 보면요. 성인은 이라고 해서 성인의 통치에 대해서 지금 지문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일부러 편집해서. 남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의 애정도 기대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한테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걔가 나 좋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도 좋을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은 이기적 존재거든. 그래서 그 애정을 기대하지 않고 걔가 나를 위해서 잘 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만드는 게 뭐야? 수단. 무엇에 의해서? 상과 벌에 의해서 걔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은 상과 벌을 적절히 주면서 걔를 이용하고 통제하는 수리야. 그러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 어디? 법가. 그럼 을로 갑니다. 성인은 똑같이 시작하죠. 생각을 쌓고 자기를 오랫동안 익혀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법이라는 단어에 혹하지 말고 어떤 단어를 봐야 돼? 작위. 그래서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인데 얘가 선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얘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고 선으로 변화되는 것은 인이고 작위다 라고 선생님이 어디서 순자의 화성기위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문제 풀면서 몇 번이나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야. 예칙. 그 예에 의해서 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을은 순자. 그러면 병으로 갑니다. 병은 예습이에요.
상대적인 시비에 따르지 않고 자연의 관점에서 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고 상대의 시비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연이 나왔지만 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를 함으로써 무위지치,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도가적인 설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셋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번 봐야 돼요. 1번 볼게요. 갑은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인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악한 본성을 교화시키거나 변화시킨다라는 건 순자 입장이죠. 그래서 갑에게는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한비자는 악한 본성을 이용, 조종하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을은 신분의 분별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신분의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돼.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차별, 서로 신분의 분별, 차별에 따라서 그것을 분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죠? 근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병은 빈부격차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확립하려고 했다. 이번 강의 들으신 친구들은 요거 눈에 보여야 돼요. 빈부귀천의 차별을 없애는 거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제도를 확립했다. 도가에서는 사회 제도 자체가 혼란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조합이 틀려. 그다음 4번 갑니다. 패도의 정치를, 갑은 패도를, 을은 무의 정치를 지향했다라고 하는데 패도 정치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강한 힘, 군사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무의의 정치라고 하면 병에게 맞는 조합이죠. 여기에서는 예치를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을 병을 한번 통치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법치, 이해치, 무의지치, 물론 예습이지만 요게 정리가 싹 돼야 돼요. 5번 갑니다. 을과 병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이용하고자 했다. 요것도 난이도 상당히 있는 거야. 평가 문제니까 그런데요.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이용하고자 한 거, 요 말에 대해서 선생님이 순자했었던 강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화성기위를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그 위로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인간들이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자연에 대항해서 그 자연을 이용하는 것으로 화성기위를 해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순자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문제 정답을 찾아보면 2번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 딸려있는 세트 문제 하나가 있거든요. 보실래요? 쉽게 풀 수 있어요. 갑의 관점이 바로 아까 한비자였죠. 그래서 가져왔는데 지문이 이래요.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범법 행위가 나타나는 거야. 그랬을 때 한비자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 상황에 적용시키는 문제 수능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답할 수도 있을걸요? 어떻게? 한비자는 법을 중시하죠. 상과 벌을 쓰죠. 그러니까 범법을 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줘서 강력하게 잡아준다. 이게 정답이겠죠. 한번 볼까요? 1번. 직무를 유기하는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학파를 가지고 선지를 만드셨을까 한번 볼까요? 2번 선지.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기다린다. 이것은 법과적인 해석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죠. 그 다음에 3번. 화합회장을 마련한다. 관리인들과 민원인들 간에. 이것도 역시나 강력한 세에 의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법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4번. 솔선수범해서 관리들을 감화시킨다. 요거는요, 살짝 이렇게 각색이 된 것 같아요. 육아에서는 그 통치자가 숙이 이 안인이잖아요. 나 자신이 먼저 도덕적으로 그 관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감화받아서 도덕적으로 백성들도 교화당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4번적인 그 선지 해석인 것 같아요. 5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서로에게 이익의 됨을 주지시킨다.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교리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이익이 된다? 겸의 교리 얘기하는 묵가적인 해석을 각색해서 5번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그 7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 법가의 사상과 그에 대한 적용까지 맞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 제자백가 사상으로 묵가와 법가 사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시험에 출제 잘 된다는 거 문제 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 끝나면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해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무가에서 겸해를 주장했죠. 그 겸해는 유가에서 말하는 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다음 순자와 한비자는 인성론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요거 1, 2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잘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1등급으로 같이 갑시다. 다음 시간에 봬요.